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한 문서들 중에서 일부가 어제 법에 의한 공개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연기가 됐습니다.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기관 조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6개월 연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JFK의 암살 사건 1963년에 일어났으니까 반세기가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별위원회의 조사라든가 하원의 조사 결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음모설, 은폐설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어제 법에 의해서 국가문서보관소에 비밀 분류되어 있던 2만 6천 건의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만 일부 주요 문서들은 이제 앞으로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더 베일 속에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JFK 암살 사건 문서 공개 연기가 된 사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의심과 음모, 은폐설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FK 암살은 1963년도 11월 22일 달러스에서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리 하비 오스왈드. 그런데 그가 이틀 후에 경찰의 호송 중에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범인은 잭 루비, 달러스 나이트클럽의 주인입니다. 이 잭 루비는 67년 1월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2명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JFK를 암살하라고 지시를 했는 것인가? 이것이 의심의 초점인데 의심의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이 먼저 꼽히고 있고 큐바, 마피아, 군, CIA, FBI, 시크릿 서비스 그리고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특별위원회 워런 커미션과 하원의 조사위원회가 각각 방대한 규모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워런 커미션은 리 하비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었고 하원 조사위원회는 큐바가 CIA의 카스트로 암살 시도에 대한 반응으로 범행을 했다는 추론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근거는 무수히 많아왔었습니다. 이 오스왈드가 범행 전에 멕시코 시티를 방문해서 KGB 계통들과 만났던 것, 그리고 CIA가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이 오스왈드를 죽인 잭 루비의 행적도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식 조사 결론을 믿지 않는 국민들의 대다수입니다. 갤럽이 한 50년 동안 이것을 조사했는데 항상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은 CIA가 오스왈드의 큐반 그리고 소비에트과의 멕시코 시티에서 만난 사실을 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1991년도에 알리브 스톤이 JFK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암살과 관련해서 CIA, FBI, 군이 관련된 대규모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영화가 나온 직후에 거리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원이 관련 문서 공개 법안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제정된 이 법안은 조지 H.W. 부시가 1992년 10월 26일에 서명을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나서 공개 마감기일 데드라인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일부 문서는 공개를 6개월 더 연기한다
그 이유는 CIA, FBI 등이 요청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공개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공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가 지연된 문서들은 월턴 무어 당시 CIA 달러스의 지부장의 보고서인데 338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잭 루비와 만났던 달러스의 비즈니스맨 골든 맥클랜던의 조사 서류 18페이지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큐바의 반 카스트로 세력 리더들과의 조사 서류 등도 어제 공개된 문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언들은 오스왈드의 6일간의 멕시코시티 여행 행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큐반 사람들 그리고 소비에트 사람들과 만났었는데 이것이 암살 불과 2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 내용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 카스트로 큐반들이 큐바 혁명위원회 리더들에게 카스트로 암살 자금으로 $20,000를 주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워런 커미션의 조사 서류들은 한 500만 페이지에 되는 아주 방대한 양입니다. 이 중에 공개가 안 된 것이 약 2%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건 후 54년이 흘러갔습니다만 아직도 명확한 결론은 없고 국민들 간에는 의심과 루머와 음모설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틀 후에 당시 FBI 국장이던 후버가 이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이 의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고 오스왈드가 멕시코시티에서 큐반 대사관과 접촉한 사실 그리고 워싱턴 소비에트 유니언 대사관에 편지를 보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제관계가 복잡해질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선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였던 테 크루즈 상원의원 이 사람은 큐반 계통입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의 아버지가 케네디 암살 사건에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국립문서보관소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비공개된 서류 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6개월 후에 얼마나 공개가 될 것인지 얼마나 편집이 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문서들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국민들의 의심이 거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도 의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10월 27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존 F 케네디 암살 관련 비공개 서류를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서류를 어제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2,800여 점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검토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일부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자 주로 케네디 암살범 하비 오스왈드 관련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추려 보도했습니다. 오스왈드 관련 부분은 공개된 문서들 중 약 200페이지 분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걸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한 단계 후퇴한 조치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은 2018 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6, 반대 212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4조 달러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감세 법안을 11월 하원, 12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세 번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나 베이커 클라인이라는 여성은 지난 2014년 바바라 부시 재단의 가족 문맹 퇴치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진 촬영 도중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배우 저데너 글로닉도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비난해 부시 측이 또다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을 대표하는 60개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 연합을 결성한 60개 기업은 어제 디지털 광고를 발표하는 등 드리머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의회를 상대로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국방부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연방 배심은 어제 술 취한 시카고 경찰관의 총에 맞아 불구가 된 남자에게 4,470만 달러의 거액 피해 보상을 판결했습니다. 37살 마이클 라프타. 그는 지난 2010년 술에 취한 경찰 패트릭 켈리에게 머리에 총을 맞아 하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자가 됐습니다. 배심은 피해자에게 시카고 경찰 피해보상 사상 최고액인 4,470만 달러의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일리노이 하원은 어제 총기 발사를 신속하게 하는 장치 판매 금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안은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시에 사용된 범프스탁 장치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반대 측은 이 조치의 대상이 너무 넓게 되어 있어 총기 보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일리노이 하원은 정부 관리들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 미래간 의장은 성희롱 교육 의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내 정치권에서 일하는 여성 200명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서명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 청문회는 내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다소 간 바람과 함께 흐린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6도. 내일 토요일 역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1도. 주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8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